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값이 폭락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해마다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령군 계진면의 한 배추밭입니다. 기상 조건이 좋았던 데다 병충해도 없어 작황이 좋고 생산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출하를 코앞에 둔 농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이번 달 배추값은 킬로그램당 평균 41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9원보다 25%나 하락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풍작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이렇게 앉아 시색 없고 이러면 한 해 농사 짓는 게 그냥 허망한 마음이 잡잡하지 뭐. 올해 전국의 배추 생산량은 169만 5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10월 말이면 끝나는 봉화와 영양 등의 준고랭지 배추의 출하가 11월까지 연장된 것도 배추값 하락의 원인입니다. 배추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올해도 자치단체마다 대규모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여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팔아주기 행사로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만큼 파종 시기부터 공급량 조절과 같은 적절한 수급 대책을 농정 당국이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일학 대구시당 위원장이 지방인재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인재 채용 확대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지방대학 졸업자를 최대 20%까지 선발하도록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합격자 1,200여 명 가운데 지방인재는 95명에 불과해 최대 목표치보다 약 150명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구 의회가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에 제출했습니다. 수성구 의회는 결의안에서 기초연금으로 발생한 구청 예산 부족분 50억 원을 전액 중앙정부가 충당하고 복지사업 국고 보조율을 평균 90% 이상 확대하는 한편 지방 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 재원 마련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합동 상륙 훈련이 오늘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해군 함정 20여 척을 비롯해 다양한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상륙 장갑차들이 높은 파도를 헤치며 해안으로 침투를 시작합니다. 해군 UDT와 육군 특전사, 해병대 수색대가 우리 군의 상륙에 위협이 되는 적을 소탕합니다. 해군 함정의 함포 사격과 코브라 공격 헬기의 화력 지원까지 더해지는 입체 작전이 펼쳐집니다. 해군의 LST 상륙함이 해안으로 들어와 신속하게 병력과 장비를 투입합니다. 해상과 공중 돌격을 감행한 상륙군은 1시간 만에 임무를 완수합니다. 상륙작전의 핵심은 적이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 신속하게 침투해 거점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해군 함정 20여 척과 항공기 40여 대 등 6해 공군의 합동으로 펼쳐졌습니다. 우리 해병대 장병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출동하여 적의 도발에 즉각 대응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독도함과 이지스 구축함, LSF 공기부양정 등 우리 군이 보유한 다양한 장비도 선보였습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실전과 같은 합동 상륙 작전으로 전쟁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부여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은 독자적인 합동 상륙 작전 수행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 탓에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는데요. 희망진료소라는 노숙인 통합진료소가 생겨 그나마 다행이지만 진료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중요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나 노숙인 쉼터에서 칼바람을 피하는 노숙인들. 현재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대구에서만 140여 명. 시설이나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까지 더하면
1,10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로 머무는 대구역 근처에서 해마다 1,500여 건의 진료를 해온 노숙인 진료소는 1년째 텅 비어 있습니다. 거리 노숙과 쪽방 주민들을 위한 공중보건의가 각각 한 명씩 배치되어 있었고 운영돼 왔었는데 이제 한 분이 제대를 하면서 이제 이 거리 노숙에 대한 기능, 무료 진료소 기능이 상실되면서 대구역에서 멀지 않은 곽병원에서 장소를 제공하면서 노숙인 통합진료소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쪽방 주민을 위한 무료 진료소와 통합해 그곳에서 근무하던 공보의가 진료를 맡고 샤워실이나 자원봉사자도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 해결에도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1차적인 의료 상담과 약 처방 무료로 당연히 되는 거고요. 2차적으로 연계 병원에 지원했을 때는 이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외래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금액은 국가 지원에 의해 가지고 신청해서 받는 부분이 있고요. 소액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의뢰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공중보건의가 제대를 하게 되면 다시 배치될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통합을 하면은 거리 노숙인도 그게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굉장히 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자료를 우리가 축적을 해서 복지부를 좀 설득을 시켜야죠.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노숙인들이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라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은 4대강 사업으로 퍼낸 모래를 팔아서 부족한 예산을 채우고 있는데요. 영주시청 공무원이 이 모래를 불법 반출해 뒷돈을 챙기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대강 사업의 마지막 현장인 영주댐 공사 현장. 수몰지구 곳곳에 준솔토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영주시는 이곳 모래로 골재 매입 사업을 벌여 지난 5년간 170억 원의 세입을 확보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허가량을 초과한 골재 업체들의 불법 반출이 2012년부터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감시 업무를 맡고 있던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 반출을 묵인해온 조직적인 범행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매수한 다음 골재 운송기사들에게 허위 반출증을 교부하거나 아니면 아예 반출증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는 수법으로 골재를 절차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15톤짜리 덤프트럭 2,900여 대 분량, 시가 2억 4천여만 원 상당의 모래가 불법 반출됐습니다. 골재 채취 현장에 필수적인 자동 계측기 등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반출 대장을 적당히 수기로 작성해온 영주시의 주먹구구식 감독도 화를 키웠습니다. 전자계측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앞에 도로라든가 이런 게 계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수업회 장소에 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 가고. 경찰은 골재 업체 대표 신두살 김모 씨와 이를 묵인한 영주시청 소속 청원경찰 55살 이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연루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수도권의 대기업 대표들과 출향 기업인, 자산운용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경상북도 서비스산업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안동 한옥체험촌 조성사업과 상주 낙동강 자전거 이야기촌 조성사업, 청도 관광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내실 있는 경북의 사업들을 소개하고 수도권 기업의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대구시와 의료관광진흥원이 대학생과 유학생 등 5개 팀 20여 명으로 구성된 SNS 홍보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구 의료 관광을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4개 국어로 소개하게 되는데 지역 의료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도 의용수비대 유원식 대원이 향년 95세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울릉도에서 태어난 고 유원식 대원은 6.25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 중사로 전역한 뒤 독도 의용수비대의 교육대장을 맡았고 이후 울릉도에서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이로써 독도 의용수비대원 33명 가운데 생존자는 7명으로 줄었습니다.
문경경찰서는 지난 2일 문경시내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리는 등 상습적으로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60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지난 11일 밤 강목을 들고 시내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15대를 파손하고 서성이던 주민을 위협한 혐의로 55살 B씨와 지난 8일 새벽 자신이 외상한 주점 주인이 술값을 달라고 하자 불을 지른 혐의로 52살 C씨를 각각 구속했습니다. 대구시가 내년부터 각종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할 예정이어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2년에 걸쳐 지역 상수도 요금을 9.8에서 10.9%로 단계별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혀 매달 수돗물 20톤을 사용하는 4인 가족의 경우 내년엔 매달 800원, 오는 2016년에는 매달 1,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도 내년 상반기쯤 1,100원인 지하철 요금을 1,300원으로 올리고 2017년에 추가로 200원을 더 인상할 계획인 가운데 대구시는 버스 요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4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가운데 대구 지역 평균 기름값이 전국에서 가장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유가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대구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97원으로 서울 1,815원, 경북 1,716원보다 저렴한 것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쌉니다. 대구 지역 주유소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02원으로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